최근 개인 간 금전 문제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A씨. 대법원 판결로 소송 상대방에게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A씨는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다른 방도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A씨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재판 소원 제도, 억울한 국민을 구원할 동아줄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재판 지옥을 여는 판도라 상자일까요? 오늘 5분 정도에서 다룰 주제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 재판 소원 제도입니다. 먼저 재판 소원 제도가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판결 자체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여겨질 때 그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심, 2심 대법원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법원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 소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결 후에 헌재의 판단을 받을 길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이 제도 도입을 놓고 법조계와 학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먼저 찬성 쪽 입장을 보겠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에 찬성하는 쪽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조합니다. 첫째, 법원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 완벽할 순 없지 않느냐는 거죠. 법원이 시대착오적 법 해석을 해서 내 재산을 부당하게 뺏기거나 억울하게 전과자가 됐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평생 고통받아야 할까요? 이 경우 마지막으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 바로잡을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사법부 통제입니다. 현재 국가 권력 중 대통령 명령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도 헌법에 어긋나면 모두 헌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법원의 재판만 성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은 사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재판 소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재판 소원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대법원 판결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헌재 발표에 따르면 재판 소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 30일 전 확정된 판결로 정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난 과거의 재판들은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겐 이 재판 소원 제도 도입은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역형을 받고 구속된 사람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곧바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실한 사람에겐 일종의 동아줄인 셈입니다. 반면 또 한쪽에선 재판 소원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들립니다. 첫째,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내린 최종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으면 재판에 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조건 헌재로 몰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소송 남발로 사법부는 마비되고 대법원 재판 결과가 뒤집히면 사회적 혼란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 최고 기관 간의 핑퐁 게임도 문제라는 겁니다. 헌재가 이 판결은 위헌이니 취소하라고 심판했는데 대법원이 우리 판결을 왜 간섭하냐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과 헌재 사이에서 사건은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과거 한 민간인 위원의 뇌물죄 재판 당시 헌재가 이 사건에 이 법률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우리가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라면서 유죄를 그대로 확정해버렸죠. 결국 2022년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아예 취소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으로 전 국민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해외 선진국들 사례도 눈에 띄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독일입니다. 독일은 재판 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억울한 시민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많은 사심 요청을 막기 위해 깐깐한 사전 심사 제도를 뒀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재판 소원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까지 모두 맡기 때문에 헌재 사심 자체가 없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는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겠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소송 남발을 막을 확실한 장치가 없거나 대법원과 헌재 간의 명확한 갈등 정리 규정이 없다면 국민들이 이 제도를 좋은 취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대, 사법 체계를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는 재판 소원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복잡한 이슈를 한 방에 정리해주는 5분 정독이었습니다.